자, 뉴턴 운동법칙 제2법칙에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전에 1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네, 이 1법칙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그 내용만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2법칙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뭐냐면 이 과인성도 크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과인성이 큰 물체가 있는가 하면 과인성이 작은 물체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운동 상태를 유지를 잘 하는 물체가 있는가 하면 그 운동 상태 유지를 잘 하지 못하는 물체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 과인성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 그 물리량은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과인성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과인성도 크고요. 질량이 작으면 과인성도 작아요. 다시 말하자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더 유지하려는 그 성질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 법칙을 이야기할 때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법칙 수업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과인성의 크기는 질량이 결정짓는다라는 거. 그럼 이어서 제 몇 법칙이요? 2법칙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제 2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칙은 기역슛, 과인성의 법칙이었죠. 2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기역슛, 디귿, 가속도 법칙이에요.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1법칙은 누구에 의한 영향이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죠. 그럼 이 2법칙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바로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실험 법칙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철저히 실험 법칙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좀 없어요. 그냥 그런 것이에요. 자연이 이런 것이지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와 같은 관계가 있어. 그냥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수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수식적으로 나타낸 것. 자, 그러면 이 가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힘에 대한 정의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 아니야. 물체 모양 일단 치우자고 했죠.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힘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힘이야. 그 정의 기억하신다면 이것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힘이다. 그럼 운동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운동하는 거? 가속도 운동하는 거. 가속도 운동의 원인이 힘이야. 그 말은 즉슨 힘이 없으면 가속도 운동 안 해. 힘이 있으면 가속도 운동해. 그러면 힘이 크면 가속도 운동을 더 잘해.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어때? 커. 요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가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하나 뭐냐? 바로 힘입니다. 힘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도 크다. 무슨 관계요? 비례관계. 힘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도 크다. 비례관계에 있어요. 힘의 정의만 알아도 여러분들 이 관계는 유추해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무언가의 반비례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과인성의 크기는 무엇이 결정짓는다고요? 질량이 결정짓는다고 그랬죠. 그죠? 질량이에요. 그러면 질량이 크면 과인성이 크고 과인성이 크다는 것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면 잘 안 변하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 말은 즉슨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 가속도 운동 안 하려고 한다. 정리하자면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가속도 운동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어떠하다? 작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힘의 정의와 우리가 이 관성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예요. 근데 요 수식이 이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분수꼴로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왠지 수식을 뭔가 암기하거나 하는데 괜히 찝찝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수꼴을 이제 곱의 형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m을 이제 좌변으로 촥 넘겨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f는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f는 m 곱하기 a. f는 ma. 이게 그 유명한 식. 물리를 몰라도 물리의 냄새만 맡았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식. f는 ma입니다. 여러분들 f는 ma는 그래도 조금 들어봤죠? 근데 그 정도로 안 돼요. 이 식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식입니다. 물리에 있어서 제가 뭐 딱히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치만 이 식조차 외우지 못하겠다. 그러면 물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물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식이고요. 왜 이런 관계가 있느냐? 이거 실험 통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믿으세요. 그냥 이거 결과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이제는. 요 식만큼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다가 누가 깨어도 F는 이라고 물으면 MA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요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물리 요정이 나타났는데요. 그 요정이 여러분들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F라는 말만 들으면 MA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F 킬라 뿌릴 때도 갑자기 MA 해야 되고요. 또 옆에서 누가 알파벳 송 A, B, C, D, E, F 하면 MA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F는 MA. 이 수식 이해고 자시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외우세요. 이것조차 안 외우겠다고 하면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뭘 합니까? 그죠? 요거 하나 외우라는데 F는 MA, F는 MA, F는 MA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일단 외웠다고 치고 요 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식 F는 이죠. 여기서 F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F, 힘이야 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F는 알자 힘입니다. 알자 힘이 뭐라 그랬죠? 모든 힘의 뭐요? 합이요. 모든 힘의 합. 알자 힘은 이란 뜻이지 이걸 그냥 힘은 이라고 하시면 F는 MA 뜻 절대 이해 못 하십니다. 알자 힘은 무엇과 같다? 질량 m인 물체를 가속도 a로 가속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질량 m 곱하기 그 물체의 가속도 a 한 것과 같다. 이런 거예요. 알자 m f의 힘이 가해지면 질량 m인 물체를 a만큼 가속시킨다는데 그 a의 크기는 f는 ma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f의 힘을 가하면 질량 m인 물체를 a만큼 가속시킨다. 알자 m f는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가속도와 같다. 이 식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F는 MA, F는 MA. F, 알자 m F를 가하면 질량 M인 물체를 A만큼 가속시킨다. 그 A만큼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알자 m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F는 MA, F는 MA만 기억하고 있으셔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무슨 힘인지 이게 알자 힘인지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F는 MA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런 친구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자, 물체, 자 2kg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오른쪽으로 6N의 힘을 가하고요. 왼쪽으로 2N의 힘을 가했습니다.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F는 MA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래도 뭐 물론 일단 기억은 해야 되는데 전혀 뭔 뜻인지 1도 모르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래, F는 MA야. F다. 힘이다. F다. 힘이 2개잖아. 그러면 6은
F는 M의 2 곱하기 가속도야. 얘도 힘이잖아. 그럼 얘가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래,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A야. 환장하죠? 환장합니다. F는 MA만 외우고 있고 F가 R자임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런 삽질을 하게 돼요. 선생님 가속도가 2개예요. 맞는 말이죠? 두드려 맞는 말이죠. 그죠?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F는 MA 뭐라고요? R자임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몇 뉴턴입니까? 4뉴턴이죠. F는 MA. 4뉴턴은 몇 킬로그램? 2kg을 A만큼 가속시키는데 그의 관계는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슉슉 나눠주면 2m/s 제곱과 같다. 그래요. 요 물체는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 운동하는 것이지 선생님 이 물체에는 가속도가 2개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 이 법칙 기억하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 이 물체가 받는 힘을 통해서 물체의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가속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할지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규칙성으로부터 가속도를 구하고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기술한다? 그럼 우리는 물체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식입니다. 이 법칙. F는 MA. 자, 이렇게 해서 이 법칙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3법칙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쭉 저쪽으로 가가지고요. 3법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몇 법칙이요? 3법칙. 3법칙은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 이 말은 즉슨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기 마련이다?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요걸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3법칙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요? 쌍으로 작용한다. 힘은 혼자서만 작용할 수 없어요. 단독적으로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만 작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쌍으로 작용하는데 자, 쌍으로 작용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크기가 어떻고요?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상, 동일 선상이고요. 같은 선상에서 같은 라인으로 같은 선상에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 어떻게 작용합니까? 반대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크기가 같고 동일 선상에서 반대로 작용한다. 힘은 항상 쌍으로.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알긴 알겠는데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자,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힘은 한쪽으로만 작용할 수 없어요. 무조건 쌍방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칠판이 있죠. 제가 칠판을 때려 보겠습니다. 네, 칠판 이렇게 손을 뒤로 젖혀가지고 칠판을 빵! 쳤어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힘을 받았죠? 네, 칠판이 힘을 받았죠. 그건 뭐 여러분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칠판이 힘을 받은 건 제가 쳤으니까. 근데요, 제 손은 왜 아프죠? 제 손이 아까 전부터 조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힘을 받았는데요? 칠판이 힘을 받았는데요. 근데 제 손은 왜 아픈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작용, 반작용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니까. 제가 칠판에게 힘을 가하면 칠판 역시 누구에게? 저에게 힘을 가합니다.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하니까요? 쌍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누구도? B도 A에게 힘을 가해요. A가 B에게, B가 A에게 요렇게 서로 쌍으로 작용하는 것. A가 B에게, B가 A에게. 내가 칠판에게, 칠판이 누구에게? 나에게. 크기가 어떠하고 같고 같은 선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운동 속에 숨어있는 규칙성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제가 칠판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칠판이 힘을 받는 건 너무나도 알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힘을 받는다? 아프긴 한데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손이 있어가지고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면 힘을 가한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칠판은 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칠판에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칠판에서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는 것도 아닌데 칠판은 대체 나에게 어떻게 힘을 가하냐? 이런 질문, 저 또한 옛날에 했던 질문이에요. 뭐 이게 되게 어이없는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결과론적으로요.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얼음판. 얼음판에 어떤 친구가 허리가 기네요. 자,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라 스케이트. 그 빙상장에서 타는 그 스케이트 있죠? 스케이트. 네,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상황 생각해 봅시다. 요거 얼음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마찰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이 없는 곳에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냐? 벽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다리는 짧은데 팔은 엄청 기네요. 어떤 친구가 벽을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 벽을 빵 밀었어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친구 대머리네요. 머리를 좀 줄까요? 자, 어쨌건 이 친구가 벽을 빵 밀었습니다. 그러면 벽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빡! 힘을 받겠죠. 벽이 힘을 받는다. 요거는 뭐 제가 빵 쳤으니까 힘을 받는다. 이거 느낌 오시죠? 근데 빵 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갑자기 뒤로 밀려요. 그죠? 보세요. 정지해 있다가 빵! 뒤로 밀려요. 정지해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운동하게 돼요. 벽을 민과 동시에 벽을 빵 치면 벽에게 힘을 딱 가하는 순간 정지해 있던 이 친구가 뒤로 밀려요. 정지해 있던 애가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지해 있던 애가 운동한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을 한다? 가속도 운동한다. 가속도를 갖는단 말이죠. 우리 아까 전에 했습니다. F는 MA 했었죠. 가속도가 있다는 건 얘가 뭐를 받았다? 그렇죠. 무엇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는 거죠. 벽으로부터 이 친구가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F만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물론 이쪽을 밀었는데 이쪽을 밀었으면 사실 힘을 여기다가 그리면 안 되죠. 민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벽은 이쪽으로 힘을 받았고요. 같은 선상에서 얘도 이쪽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요거 조금 그림 잘못 그렸죠? 이해해 주세요.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얘가 플러스 방향이다. 그럼 이 친구가 받은 힘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납득해 보세요. 자, 벽을 쳤어요. 벽이 힘을 받는 거 납득하죠? 근데 벽을 쳤는데 가만히 있던 애가 움직였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했어요. F는 MA라면서요. 가속도 운동했다는 건 힘을 받았다는 건데 그럼 얘는 어디서 힘을 받은 거지? 벽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벽을 세게 치면 가속 운동 잘해요. 가속도가 커요. 받는 힘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벽을 세게 칠수록 더 많이 가속한다? 그 말은 즉슨 벽을 친 크기만큼 얘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벽에서 손이 나오거나 하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건 힘을 받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작용, 반작용이랑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힘의 평형입니다.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랑 작용, 반작용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힘의 평형 역시 동일선상에 작용하고요. 크기가 같고요. 힘의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반대인 힘이에요. 힘의 평형 역시 동일선상에 작용하면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을 조금 헛갈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시간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믿을 수 없지만 U가 아니고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위에 사과 하나를 올려놔 볼까요? 어후, 사과가 테이블만 하네요. 그죠? 그런 건 다 무시하세요. 오해예요. 자,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자, 일단 사과는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로부터 뭘 받느냐? 힘을 받기 마련이죠. 무엇을요? 중력을요. 중력을 받기 마련이에요. 지구는 사과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지구 그려줄게요. 지구.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예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중력 받고 있죠. F는 MA라면서요. 사과가 그러면 중력 받고 있는데 얘 왜 가만히 있죠? 이 F 무슨 F라 그랬죠? 알자임이라 그랬죠. 얘가 가만히 있다는 건 가속도가 얼마? 0이라는 것이고 정지해 있다는 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알자임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중력만 있지 않기 때문에 가속운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과에게 작용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다른 힘이 뭘까? 어느 쪽 방향일까요? 일단 위쪽 방향이에요. 누가 작용할까요? 책상이 작용합니다.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고 있어요. 책상이 떠받치는 힘. 우리가 보통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수직항력. 자, 일단 수직항력이라는 걸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 크기, 수직항력의 크기, 책상이 떠받치는 이 크기는 얼마만 할까요? 그래요. 중력이랑 같아요. 그리고 이 수직항력 역시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라고요? 사과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중력은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힘이죠. 수직항력은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죠. 두 힘 모두 누구에게 작용합니까? 사과에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사과가 받는 힘이 두 개니까 사과가 받는 두 힘을 서로 합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합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0이 되니까 가속도도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동일선상에 작용하면 합쳐져서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작용-반작용이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 작용-반작용은 A가 B에게, B가 A에게죠. 내가 칠판에게, 누가? 칠판이 나에게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 보세요. 사과. 지구가 사과를, 책상이 사과를, 둘 다 사과가 받는 힘입니다. 이걸 표현하자면 누가? A가 C에게, 또 누가? B가 C에게요. 힘을 받는 주체가 하나죠. 얘는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반작용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형은 한 물체가 받는 두 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합쳐서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용-반작용 합쳐서 0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힘을 받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힘의 평형은 힘을 받는 주체가 같아요. 작용-반작용을 합쳐서 0 된다. 어이없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B가 야,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너 마이너스 100만 원이지. 그럼 나는 너한테 받았으니까 플러스 100만 원이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얼마야? 0원이지. 자, 우리 계산 여기까지다. 그럼 안녕.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재산을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온 플러스, 자기가 잃은 마이너스, 자기한테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가지고 자기 자산 이야기하지 남의 마이너스 내 플러스 합쳐가지고 0. 이거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용-반작용. A가 B에게 가는 힘은 B가 받는 힘이에요. 이건 B만 생각해주면 돼요. B 입장에서 받는 힘 하나예요. B가 A에게, 이거 누가 받는 힘입니까? A가 받는 힘이에요. A가 받는 힘 하나예요. B가 받는 힘 하나, A가 받는 힘 하나, 서로가 서로에게 가한 힘입니다. 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힘의 평형은, 자, A가 C에게, 지구가 사과에게, B가 C에게, 책상이 사과에게, 둘 다 누가 받는 힘? 사과가 받는 힘.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합할 수 있다. 더군다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합쳤을 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이제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차이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죠. 그럼 이 힘의 반작용은 뭡니까? 지구가 사과를, A가 B를, 그럼 B가 A를, 사과가 지구를. 그렇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의 질량이 너무 커서 그 똑같은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과가 받았을 때의 느낌과 다를 뿐인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요. 그러면 책상이 사과를, 반작용 뭐죠?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작용, 반작용. 하지만 이렇게 수직 항력과 중력이 서로 상쇄되는 건 힘의 평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그리고 힘의 정의, 힘의 표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 강의를 지금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뜨림 없이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찍고 이래가지고 사실 목이 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물리에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물체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 벽만 넘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양한 문제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